융합기술경영학과잖아요. 예. 예, 그래서 많은 전공 영역도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오늘은 저는 뭘 준비를 했냐면요. 뭐 제목은 거창하게 바이오 나노 융합 기술의 이해 이렇게 되는데 얼마나 굉장히 좁은 분야지만 엄청나게 넓은 분야거든요. 이 융합 분야가. 그래서 이걸 다 터치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싹 빼버리고 제가 1977 이 공대 기계공학과. 그때는 우리 전북대학교 공과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여기 한양대 나오신 분 계시면은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공과대 기계과 떨어지면 서울의 한양대 후기 시험 보러 갔었습니다. 그런 때고요. 중공업 발전, 이런데 특화된 그 산업 분야의 인력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의과대학보다도 높았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제가 최근에 조사해 보니까 우리 동기가 딱 50명인데 어떤 중견 대기업의 대표이사도 한 명 안 나왔더라고.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었거든요. 이게 76학번들이 군대를 안 가고 졸업을 했으면 80년이잖아요. 여러분들 80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잘 아시잖아요. 제 기억으로 대학 4년 동안 또 대학원 2년 동안 공부를 별로 한 기억이 없어요. 세상이 시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저는 또 공부에 고등학교 때는 뭐 수학 좀 조금 하고 어떻게 하다 기계공학과를 왔는데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전공이 저하고. 예. 그래서 전공을 바꿨거든요. 박사 때 바꿨는데 다시 기계 설계공학부로 왔어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너무 싫어했는데 이 교수가 됐습니다. 이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전북대학교로 오는데 딱 20년 걸렸습니다. 제가 2000년에 왔고 80년에 졸업했으니까 20년 동안 돌다가 왔습니다. 근데 그 20년 동안 제 전공을 바꿔 뒤로 이제 대가를 지불해야 하잖아요.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대학 때 대학원 때 열심히 안 하면 결국은 지불해야 하잖아요. 그 대가를. 그래서 이제 바이오 분야를 하면서 20년 동안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해서 한 20년 만에 우리 대학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저 소개하셨는데, 석자 연구교수, 뭐 이런 거 논문 많이 쓰면 되는 거잖아요. 원래 올해 정년해야 되는데 제가, 다행히 호적이 2년 늦게 돼가지고, 2년 뒤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게 왔으니까, 이렇게 정년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꽤나 늦게, 학교 온 지 한 5년, 7년 뒤부터, 처음에는 연구가 재미없다가,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판에 힘을 발휘해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주위에서 그렇습니다. 정년 남겨놓고 뭔 대학원생을 받냐고. 이번에도 2명 받았거든요. 근데 2년 만에 걔들이 박사학위를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군대도 안 가고, 그때는 이제 뭐 군대 안 가고 싶어가지고 하다가 이제 팍팍 놀다가 6년을 계속 다니잖아요. 예, 석사까지.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자동으로 들어가나요? 자동으로 들어갔나요? 네. 제 연구 지금 하고 있는 분야는 뭐 그림에 나온 대로입니다. 뭐 오늘도 뭐 샘플도 가지고 그랬는데요. 뭐 이런 척추를 고정시키는 장치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우리나라에 제가 건국대학교 의공학과에 있다가 대학이 너무 재미가 없고 사업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회사 가가지고 교회 사업을 하잖아요. 그때 개발했던 건데요. 이런 뭐 척추 고정 장치. 그 당시에는 국산화가 안 돼가지고 첫 국산화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스키 타다가 신발 안 벗어지면은 전방 십자인대 많이 끊어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전방 십자인대를 고정하는 장치, 뭐 뒤에 설명하겠지만, 인공 심장, 뭐 인공 판막 등등등. 최근에는 아까 우리 배 교수님이 소개한 대로 이 스텐트 쪽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요. 또 덴탈 임플란트. 이제 대학에 늦게 오면서 여러 곳에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많은 것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한 거 갖다가 얘기한 것보다 그동안에 제가 개발해 왔던, 연구해 왔던 약 40년간의 연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만 몇 개 골라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실패한 거 몇 개, 가장 성공한 거 몇 개로 골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실패한 것이 왜 실패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앞으로는 대부분 기관에 계시지만, 언젠가는 또 사업을 할 분도 계시고, 이렇게 기업에서 많이 오셨네요. 그래서, 처음에 옛날에 그냥 MOT 과정 중에서는 내 기억에 그때 제목은, 네트워크의 성공과 실패. 아마 이런 제목으로 제가 특강을 했던 것 같아요. 또 그와 비슷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한 분야는 뭐 이러한 몸에 들어가는 이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한다든가, 이러한 구조물을 어떻게 설계하고 분석하고 뭐 등등. 그래서 이제 주로 저는 정형외과 쪽을 하다가 또 서울대, 미국에서 포닥하고 들어와서는 서울대병원이 인공심장을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그 팀에 이제 제가 초기 연구로 들어가가지고 인공심장 개발에 참여했었고, 그때 핵심은 이 인공 판막 개발 쪽에 했었거든요. 최근에는 이 뼈에 관계된 소재나 이런 것은 이미 이제, 지금도 연구들 많이 하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기술들이 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분야의 특히 나노 기술을 이용한 뭐 새로운 임플란트 개발, 소재 개발. 그래서 최근에는 이쪽 스텐트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기계공학, 여기 기계공학 전공하신 분 계시는가요?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 많이 계시네요. 예. 기계공학, 전공, 제가 원래 기계공학을 하다가 기계공학이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전공을 바꾸면서, 접근한 게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쪽에 바이오 엔지니어링 분야에 이제 접근한 분야가 뭐 생체 역학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또 바이오 머티리얼 또는 혈류 역학, 혈액의 흐름 또는 바이오 히 트랜스퍼, 그다음에 뭐 운동학 또는 뭐 어떤 우리 임플란트의 설계 해석, 또 요즘 열심히들 하고 있는 이 생체 모방공학 뭐 이런 것들을 기계공학 전공자들이 이렇게 나가서 이쪽 분야를 많이 건드리고 있죠. 제가 이 그림을 찾느라고요. 제가 82년에 석사 논문을 찾아냈습니다. 어디로 가버린 줄 알았는데 여기 있더라고 이게요. 사진도 있고 그때. 제가 석사학위 때 쓴 논문이 뭐냐면요. 등속 크로스제트에서 축방향에 대한 난류 유동에 관한 고찰. 말은 거창한데요. 두 개의 공기를 충돌시켜가지고 이 뒤에서 어떤 유동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 연구는 뭐 자동차 내에 공기와 연료를 어떻게 혼합을 잘해가지고 폭발할 때 성능을 높일 건가. 뭐 등등 막 이런 데 하려고 기초연구겠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거 만들고 해가지고 하여튼 고생 엄청 했습니다. 예. 근데 이걸 하면서 이제 주로 하는 게 뭐 기계공학 하는 분들은 뭐 잘 알지만은 뭐 유동 해석하고 뭐 이거 공기역학 하면은 맨 수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석사를 마치면서 절대 기계공학은 공부를 않겠다. 전공 이거 바꿔야겠다. 이걸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먹고 살 일이 없겠다. 사실은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졸업해가지고 뭐 석사까지 하고 현장에 가가지고 미분방정식 푼 사람 거의 없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이걸 가지고 내 인생을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사실 제가 전공을 바꿨어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82년도에 썼던 이 논문의 핵심 이 그림이 최근에 생각이 나가지고 뭘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학문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쉬운 일은 없습니다. 쉬운 일은 없어요. 결국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네. 여기 보시면 이분은 그때 6개월 동안 한국에 와 있었던 프랑스 교수고요. 요 가운데 분은 제 박사과정 선배고요. 이게 전데 여기서 좀 특별한 그림이 안 보입니까? 좀 잘 안 보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좀 보이는 거 없나요? 이 그림에서 안 보여요? 이 박사과정 선배는 이 교수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막 상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재미가 너무 없어가지고 엉뚱한짓을 하고 있잖아요. 이쪽 보지도 않고 얼마나 재미가 없었으면 저런 사진 찍혔겠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석사 때 이 공기역학 쪽을 집어치우고 예, 제가 우연히 치과대 조교를 한 2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 바이오 모티리얼 분야, 우리 몸에 들어가는 재료 분야 이쪽에 이제 관심이 생겨서 박사학위를 프랑스로 가서 생체 재료 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목 보시면 생체 적합성 향상을 위하여 이온주 부여한 재료 표면의 안정화 제목이 이건데요. 이 기술은 이제 지금은 뭐 흔한 기술입니다만은 반도체에 쓰이는 기술이잖아요. 이온주입 기술은. 근데 이제 그러한 반도체에 적용되는 기술들을 갖다가 이런 다양한 그 인공 관절이라든가 또 공업 뭐 용어로는 뭐 고경도 내마모성 무슨 이런 공구라든가 뭐 자동차용 뭐 특별한 그 내마모성을 줄이기 위한 높이기 위한 그러한 경화 기술로 많이 응용을 해서요. 의료 쪽에서도 이제 많은 접근을 했습니다. 이미 80년대 여기에 이제 인공관절이 마찰 상태에 놓이잖아요. 마찰 상태에 놓이는데 그게 마모가 되면 안 되니까 주로 여기를 대부분 한쪽은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고강도 폴리에틸렌을 쓰고요. 이쪽은 주로 강한 메탈이나 세라믹 볼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대부분 티타늄을 쓰고 있는데 이 티타늄의 헤드를 이 머리 부분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티타늄이 마모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티타늄을 이제 우리 몸은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은 그 일렉트로라이트 우리 체액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만약에 여기에 있는 들어가는 이 피머로 대퇴골로 들어가는 소재는 A라는 금속으로 하고 이 헤드는 내 마모성이 좋은 B라는 금속으로 쓰게 되면은 갈바닉 코로전이 일어나거든요. 책에서 절대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는 이빨 썩으면 뭘로 했죠? 뭘로 떼었죠? 기억납니까? 아주 옛날에 돈 없는 사람들 이빨 썩으면은 떼우는 소재가 있잖아요. 아말감이라고 들어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잘 안 쓰죠. 수은을 뽑아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옛날 가난할 때는 아말감으로 써도 아말감 제법 버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발트 크롬계 합금으로 또 한다든가, 또 요즘은 또 티타늄도 하고요.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금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빨 치료를 여러 개를 하는데 다른 금속으로 해놓으면은 안 됩니다. 예, 왜냐면 우리 체액이 일렉트로라이트 부실을 해가지고요. 이제 신경 치료를 아는 상태에 만약 했다면은, 이, 그게 오죠.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나. 이렇게 정기적인, 해서 자극이 와가지고 굉장히 통증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소재는, 같은 소재만 쓰게 되어 있어. 다른 소재를 이렇게 곁들여서 쓰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반도체 공정에 쓰고 있는 이온 주입 기술을 갖다가 이미 의료 쪽으로 이미 유럽에서는 80년대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예, 최근 이제 제가 유펜에 가가지고 포닥을 할 때는 이 바이오 액티브 세라믹, 말 그대로 생체 활성 세라믹인데요. 사실은 공업용으로 쓰이고 있는 많은 세라믹 재료들이 이쪽에 많이 응용합니다. 예, 그런 이제 특별하게 뼈하고 잘 붙는 재료들이 몇 개 연구가 됐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플로리다 대학의 헨치라는 교수가 우리 몸속 뼈에다가 어떤 재료를 집어넣으면 10일 정도만 지나면은 표면에 뼈가 50% 정도 붙어버리는 이런 재료를 개발했어요. 몇 년도에 했냐면은 이게 제 기억 발표 91년 했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발표한 것은 뭐 몇 가지 원소를 어떻게 섞냐에 따라 가지고 요 가운데 부분은 뼈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붙을 수 있는 유리 일종의 바이오 글래스를 개발을 했죠. 근데 글래스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너무 취성이 있잖아요. 잘 깨지기 때문에 이제 강도를 높여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하는 분야는 주로 정형외과용 인공관절의 이 대퇴골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근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뼈가 붙지 않는 사람은 폴리머로 그냥 그 자리에서 굳혀가지고요. 붙여버립니다. 여러분 잘 아는 PMMA라는 소재, 아크릴 소재죠. 붙이지만은 젊은 사람도 그러면 오래 못 쓰니까 자기 뼈가 성장해가지고 붙을 수 있도록 이처럼 여기를 뼈와 가장 유사한 성분을 갖다가 코팅을 해서 쓰고 있죠. 그리고 뭐 플라즈마 스프레이 전공한 분도 대원 어디죠? 하드페이스인가? 거기서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예. 특수한 세라믹을 이렇게 플라즈마로 녹이면서 분사해가지고 붙이는 기술이 있거든요. 이런 기술들은 이미 90년대 전에 상품화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도 뭐 이 정도로 지금은 다 하죠. 이쪽을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에 90년대 초에 제가 서울대 의과대 의광연구소에서 이제 주로 이렇게 인공심장 쪽에 참여했었는데요. 이거 제가 우리나라의 인공심장 팀은 거의 끝나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주제가요. 아이디어. 처음 설계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게 성공과 실패가 결정돼 버리더라고요. 몇 개월 전에 그때 인공심장 만드는 테크니션 중에 부산대 기계과 나온 출신이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야 혹시 남아있으면 하나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저한테 이게 딱 하나 남아있대요. 보이나요? 네. 네. 이렇게 양쪽으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건 Moving Actuated Typ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예. 이 안에 이 안에 이런 감속 기어를 써가지고 정기적인 회전력을 갖다가 이렇게 Moving Actuated 모션을 하게 하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양쪽에 이제
혈액 주머니가 있는 거죠. 블러드 색을 놓고 폴리머로 만들어 가지고요. 이제 전기를 넣으면 얘가 이렇게 이렇게 밀고 이 밸브 두 개 있으면은 좌심실, 우심실 역할을 하는 아주 간단한 기계입니다. 인공심장이 생각보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이게 두 개의 차이가 보이나요? 구조가? 우리 기계공학 하시는 분 차이가 보이나요? 설계? 좀 차이가 있죠? 예. 요 위에 것은 이 움직이는 얘가 여기 치차를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했고요. 얘는 위에 걸쳐 있고 이렇게 펜듈럼 미는 타입이잖아요. 근데 이걸 처음에 고안하신 분은 서울대 기계과 나오고 박사과정 학생 때 디자인한 거거든요. 원광대 기계공학과 교수 하시다가 정년하셨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혈액 주머니가 이제 이게 좌심실이잖아요. 여기 우심실고 일로 갈 때는 왼쪽 밀고 혈액을 뿜어내고 이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 밀어내고 이제 그런 구조잖아요. 여기로 갈 때는 라이트 벤트리클에 혈액이 들어오고 뭐 이런 구조죠. 여기 밸브 4개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여기에 기어 치차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이 블러드 색이 혈액 주머니가 이 끼어가지고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찢어지는 거잖아요. 예, 찢어져서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이제 예, 위로 올려서 그냥 띄워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이것도 서울대 기계과 제가 그 연구원으로 있을 때 박사과정 학생이 설계한 건데요. 그 친구는 서울대 연구교수 아직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실패했냐? 기록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인공심장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록이 없다. 실패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인공심장 네이버에 치고 들어가면 87년에 5시간인가 7시간 살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송아지를. 근데 마취 깨는데 한 5시간 걸리거든요. 이게 살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구조의 원천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색이 블러드 혈액 주머니가 찢어지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밑에 없어도 이렇게 끌고 올라가니까. 예.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최고의 기계공학 전공자들이 디자인을 했는데 왜 이렇게 디자인을 했을 것 같습니까? 우선 우리 기계공학 하는 분들은 동력을 전달하는 효율에서 별로 안 좋거든요, 이게. 그죠? 끌어올리니, 이렇게. 네. 근데, 펜스테이트에 그, 닥터 피어스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그분은 원래 화공 전공자고요. 근데 MD도 했습니다. 의학도 했어요. 그 그룹에서 84년에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무선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몸 바뀌었어요. 2년을 살려버렸습니다. 2년. 갑자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미국에서 투자했던 각 대학의 유명한 연구 그룹에 투자했던 인공 심장 그룹들이 그냥 난리가 난 거지. 10년, 20년 해온데도 겨우 뭐 한 달, 2달 살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2년 살려버렸거든요. 근데 오늘 내가 못 가져왔는데요, 구조를. 너무 단순한 구조거든요. 그 사람들은 우리 기계공학을 하신 분들 다 알아요. 모터의 회전력을 갖다가 좌우로 미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게 밀고 땡기고 하니까 이게 잘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물 실험 살리고. 그래서 이제 설계 측면에서 너무 초기에 남의 특허를 피해 가야 되잖아요. 미국의 유명 대학의 인공심장 특허를 피해 가야 되니까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디자인이 나와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인공심장 연구 전체가 망해버리는. 지금 안 씁니다. 이거 딸랑 하나 남은 거 제가 이거 어디 창고에 있는 거 지금 가지고 왔거든요. 예. 그래서 특허의 회피 전략도 중요하지만
정말 경쟁력이 있는 독창적인 특허가 돼야만 이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그때 참여했던 것은 요거거든요. 이제 이 뒤에 보시면 이런 인공 판막들 팔고 있는 것들이 너무 비싸니까 그 당시에 뭐 개당 한 250만 원, 30, 100, 300 이렇게 나갔을 때거든요, 이게. 그래서 인공 심장에다가 이 비싼 거 4개 달게 되면 그것만 1000만 원 넘어가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인공 심장은 이처럼 이제 폴리머 밸브를 대충 만들어 가지고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이게 아까 시중에 팔고 있는 거 한 2, 300만 원짜리를 이 폴리머 이거 만들면 10,000원도 안 되거든요. 이제 그때 이 폴리머 판막 개발을 위해서요. 키스트의 연구팀하고 이 서울대 팀하고 제 기억으로 3년 과제로 이 당시에 10억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연구비를.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도적으로 그때 했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수체형 양엽 고분자 심장 판막 해가지고 96년도에 등록이 됐잖아요. 네? 등록번호까지 다 있잖아요, 이게. 네. 네. 제100, 370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국가 R&D 자금을 무려 10억이나 투자해가지고 동물 실험까지 했습니다. 고려대 심장내과에서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동물병원에 이런 심장 판막을 이렇게 갖다 넣기가 쉽지 않으니까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이렇게 바이패스, 우회시키는 혈관을 만들어가지고 요 밸브를 요 안에 집어넣어 놓고요. 기존의 판막은 묶어버리는 거죠. 묶어버리면 혈액이 일로만 다 갈 거잖아요. 펌핑할 때. 그래 작동 여부를 관찰하는 도중에 일요일날 개가 죽어버렸습니다. 고려대병원에 있던 개가 엄청 컸어요. 그때 한 거의 30kg. 예, 그때 이 동물 실험을 전체적으로 끌고 갔던 분이 김영묵 교수님이라고, 흉부외과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는데 아마 지금 치시면은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도. 예. 이런 실험을 다 거치고 이 개당 한 10,000원이면 만들 수 있는 이제 이런 보험자 판막을 개발했죠. 뭐 공학적으로는 대칭 유동으로 하고 비대칭 유동이 되고 그러면은 혈액이 많이 깨지거든요. 예. 근데 뭐 꼭 수채구멍처럼 생겼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름도 수채형 양역 고분자 심장 판막. 뭐 논문도 내고 뭐 할 건 다 했습니다. 근데 기존에 팔리고 있는 판막들이에요. 메카니컬 밸브, 돼지의 대동맥판을 그냥 떼다가 이렇게 꿰매서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팝니다, 이거. 네. 중요한 게 얼마나 엉뚱한 짓을 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96년에 등록이 됐잖아요. 이게 이 판막이. 근데 보통 특허 시효가 몇 년이죠? 20년이잖아요. 특허 검색은 잘 안 나와요. 1962년에 곧 따게. 한 사람은 엔지니어고 한 사람은 의사예요. 이 사람들이 이름이 버터플라이 윙 밸브, 나비 날개 밸브라고 해가지고 1962년도에 이미 개발을 했더라고. 근데 우리가 이 정보를 몰랐어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스트럿, 요 구조만 다를 뿐이지 열리는 모양은 똑같잖아요. 예. 이게 혹시 이걸 미리 알았으면 이렇게 디자인을 했겠냐고 제가. 약 30년 전이잖아요. 그 당시에 30년 전에 누군가가 실컷 다 해놓은 걸 흉내내느라고 고생만 했잖아요. 이게 국가 자금을 10억이나 버리고 말이지. 예? 그래서 이런 엄청난 오를 범하고
국가 연구비를 10억이나 갖다 쓰고, 그것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키스트하고 서울대 의과대학이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뭐 여기에 이제 연구기관에도 계시고 관리기관에도 계시고 기업도 계시지만 기업에 오신 분들도 정말 세계 최초인가? 내가 지금 취득하려고 하는 기술이 그거 확인 않고 하면은 꽝입니다. 그죠? 네, 큰일 나는 거예요. 그 헛짓이에요. 출원비만 날아가고 나중에 기업에는 피해만 끼치게 되고 잘못되면 큰 엉뚱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오늘 이거 가져왔는데 여기 여러분들 대퇴관절 이제 도저히 약으로 처치 안 되고 이게 집어넣거든요. 안에다 이렇게요. 네, 여기다. 이것을 제가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의 의공학과에 근무할 때 이걸 국산화하겠다고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도 산자부로부터 굉장히 큰 연구비를 받아가지고요. 연세대학교 금속공학과 교수, 소재, 스테인리스 스틸 전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설계하고, 그 다음에 제조 기업은 천지산업이라는 주조 회사입니다. 주조. 캐스팅 전문 회사.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정형외과는 우리나라의 경희대학의 이쪽에 힙조인트 수술의 또 최고 대가가 계셨어요. 유명철 교수님이라고. 예, 그분이 하고 해서 네 개 기관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또 연구 개발을 했어요. 다 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전문 용어들은 빼고요. 이제 스트레스 실딩 이펙트. 뭐 이건 간단하게 우리말로는 뭐죠? 스트레스가 실딩 됐다는 말이 기계공학자들은 스트레스라는 말을 바로 아는데 기계공학이 아니신 분들은 스트레스가 뭐지? 오는 스트레스인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이 설계를 잘못하면 원래 힘을 받는 방향이 흐트러지잖아요. 그래서 이쪽 방향에 가던 힘이 우리가 보행을 할 때 가던 스트레스가 또는 힘이 줄어들면 뼈가 안 자라요. 뭐하고 똑같으냐면 우리가 운동하면은 근육이 강해지고 뼈가 튼튼해지잖아요. 근데 이걸 디자인을 잘못하면 이쪽에 스트레스가 쉴딩, 차폐되면 설계가 잘못해가지고 이쪽 부분이 골다공증이 오는 거예요. 뼈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가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한국 사람이 서양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이 구조가 또. 예.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도 이분이 재미있는 게 나는 이제 인정을 안 했는데 연세대 금속공학과 교수인데요. 슈퍼 스테인리스 스틸, 초내식성 스테인리스를 개발했거든요. 그분이 맨날 주장하는 게 단군 이래 최대 발명했다고 본인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뻥치는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실패 원인이 딱 두 개 있었는데요. 이 소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엄청 무겁거든요, 이게요. 지금 다 티타늄 쓰고 있는데 내식성은 아주 좋아도 이렇게 무거우면 안 되거든요. 너무 무거우면 우리가 보행할 때 지갑만 이쪽에다 놓고 걸어도 이 보행을 흐트러뜨리는데 한쪽에 엄청나게 무거운 메탈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거기다가 이 니켈이 몇 퍼센트 들어있나요? 우리 기계공학. 20이 무슨 뜻이죠? 우리가 공학적으로는 앞에 들어있는 이 퍼센테이지가 애토믹 퍼센트입니까? 웨이트 퍼센트입니까? 웨이트 퍼센트세요. 무게비로. 네. 이게 일반 보다 니켈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니켈 자체가 독성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니켈 독성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옛날에 우리나라가 기술이 별로 없을 때 돈이 없는 아가씨들이 금 귀걸이 대신에 니켈 도구먼 거 여기다 귀걸이 차고 다니는 거 이거 알러지 오고 난리 나잖아요. 네,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논문도 뭐 이걸로 논문도 쓰고 했는데 이 소재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뭐였었냐면
한국 사람들 이 체격에 좀 맞게 설계를 한다고 시체 한 50개 다리를 떼다가 전부 1mm 간격으로 잘라가지고 그 내부에, 이 피머의 내부 구조 다 보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설계를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 천지산업이 주물, 캐스팅으로 굉장히 큰 회사였는데, 다 개발해 놓고 중단됐습니다. 예. 왜 중단됐냐면, 그때 IMF 때인 것 같은데요. 그 회사 망해버렸어요. 부도나버렸습니다. 뭐, 이걸 제조하는 회사가 부도났으니까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이것도 샘플만 하나 들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뭐, 이러한, 힙 조인트 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 이 표준 스템 형상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뭐, 이걸 피머에다 집어넣었을 때, 힘이 전달되는 응력 분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 뭐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계속 망한 얘기만 했는데요. 이제 성공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대학에서는 이거 한계가 있다. 내가, 안 되겠다. 저는 대학교 선생이 별로 매력이 없어가지고, 항상 사업해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찾아보니까 그때 회사가 몇 개 없더라고, 우리 회사가. 이쪽 분야 하는 데가. 그래서 이제 이 솔고 바이오라는 회사하고 MI텍, 여기는 주로 정형외과하고 수술기구를 가보니까 만들고 있고요. MI텍은 이 계열에서 같이 있었어요. 지하실에. 여기는 이제 스텐트를 막 시작하는 단계,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가장 돈이 되는 게 뭔가 봤더니 척추 수술이 우리나라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왜 많은가 봤더니, 이런 얘기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안 해도 되는 환자를 막,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과잉 치료, 과잉 수술을 지금도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 세계에서 인구 비례, 인구 대비 척추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요, 한국에서 처음에 이러한 고정장치를 만들어가지고 한국 시장에서 실패하면 전 세계 시장에서 실패한다 할 정도로 우리가 호구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지금도 많이 하죠. 그 당시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척추 한 마디에 문제가 되면요, 나사 딱 4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2개, 밑에 2개 이렇게 해서 고정시킵니다. 이런데 제 기억에 그때 티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딱 티코 차 한 대 가격이었습니다. 그게 나사 4개로. 우리 환자들이 엄청 바가지를 쓴 거잖아요. 응? 그래서 이거부터 빨리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서울대 정형외과 그 스파인 서전하고 이제 기존의 다국적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구조하고 다르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특허. 이제 그때부터 이제 특허가 필요한 거예요. 남의 거 가서 베끼면 바로 쑥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특허 출원을 해서 미국 특허까지 등록하고 이제 허가 받아가지고 바로 국산화가 됐었죠. 근데 그때 특허가 뭐냐면 너무 간단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모든 회사들이 이걸 연결시키는 라드가 위에서 들어가는 구조 하나, 위에서 들어가면은 뚜껑은 암낫으로 잡겠잖아요. 우리 기계공학 하시는 분은 암낫으로. 그 다음에 이쪽 측면으로 들어가는 구조, 위에가 닫혀 있는 구조, 딱 이 2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모양만 좀 다를 뿐이지. 근데 이 페디클 스크루 시스템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이 고정시키고 난 다음에 환자가
막 움직인다든가 하는데 저게 여기서 미끄러진다든가, 여기서 또는 나사가 빠져나와 버린다든가, 이건 재수술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미끄러지면은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의 간격이 변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뒤에 가는 이 스파이널 코드를 뭔가 건드리면 이제 막 다리가 아프고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안 미끄러져야 돼, 첫째. 예. 그래서 강한 고정을 원합니다. 그래서 앞나사를 넣을 때 여기를 승나사가 끼어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앞나사를 돌리면 안쪽에 있는 것이 이렇게 밑으로 찍어버려 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결합되게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아주 단순한 구조인데 이게 신규성을 인정받아 가지고 특도를 뭐 하고 하는 이 구조 석사 논문을 보는 순간 번쩍했어요. 오이. 그래서 전기방사 장치가요, 아주 간단합니다. 1920년인가 30년에 나온 기술이고 엄청 오래된 기술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나노섬을 감고 요 양단에다가 뭐 15,000V, 뭐 40,000V 걸어가지고 전기장 힘으로 잡아 당기면은 나노섬유가 가는 거잖아요. 날아갑니다. 그래서 감으면 돼요. 옛날에 우리 물레 감듯이. 근데 여기에 이제 노즐을 2개, 저런 식으로 제 석사기 논문처럼 노즐을 2개 놔가지고 이 각도를 조절하고 여기 도는 속도를 조절하고 하면서 이 표면의 모폴로지를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랜덤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장치를, 이 동영상이 안 될 모양이네. 네. 만들게 되면 뭐 그 실시간에 요 거리를 조정하면요, 멀리 가면은 파이브가 가늘어지고, 예를 들어서 가까이 가면 굵어지고, 이제 그걸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 단면을 잘랐을 때 밑에는 한 1마이크론, 저 위에는 한 400 나노, 이렇게 소위 그 제조연구원 사람들은 FGM, 펑셔널 그레이드 메모리라고 이 경사형 단면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인조혈관을 예를 들어 만듭니다. 인조혈관을. 인조혈관이 1마이크로 정도 이쪽을 내면을 좋아한다. 그러면 혈관 내면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근데 1마이크로 정도로 만들면, 혈관 만들면 피가 새겠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는 굉장히 구멍이 작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한 번 공정으로 혈액이 밖으로 새지 않고, 혈관의 내피세포가 잘 자랄 수 있는 구조. 이렇게 만들려면 이 공정이 개발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장치 개발하고 이제 제가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장치도 이제 상품화를 시켰고요. 교수다 보니까 논문 많이 써야 되잖아요. 이 장치 하나로 제 기억으로 한 50편 나온 것 같은데, 논문이요? 이제 어떤 놈은 이 장치 가지고 인공 각막 만든다고 그러고, 어떤 학생은 혈관, 뭐 스탠드 코팅, 뭐 신경 도관, 예? 아까 치과 그 턱뼈 약한 사람들을 턱뼈 키우는 멤브레인, 예? 뭐 인공 고막, 막 응용이 막 학생들이 이제 가지고 접근하는 거죠. 이 논문은 뭐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장치 하나가 개발되면은 엄청난 논문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업도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공정이 하나 제대로 개발되면. 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렇게 취미 없이 연구하는 걸 재미없이 했던 제가, 결국은 그것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런 장치가 개발됐었죠. 많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경사형 멤브레인 응용 분야가 아주 다양합니다. 네. 요건 저희 박사과정 학생이 개발한 건데요. 수만 볼트의 전기장을 걸어가지고 나노 파이버를 만들다 보니까 의료용으로 쓰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장치를 막 수술장에 들어갈 수 없고, 현장에서 바로 쓰려면. 그래서 이제 만약에 현장에서 지혈시키는 나노 파이버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제품을 만들거든요. 이렇게 솜처럼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나노 섬유를. 근데 현장에서 쓰려면은
이 장치를 들고 들어갈 수 없죠. 수술장에. 그러려면은, 현장에서 이렇게 소물이나 나노 파이버를 만들 수 있는 이 아주 권총, 예, 모양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전원도 없거든요. 그런데 뭐, 초등학교 때 나오는 요 안에다가 그 마찰 전기, 전지 하나 여기서 전원에 충전시켜가지고요. 회전하면은 마찰 전기 나오잖아요. 마찰 전기를 집중시키면은 나노파이버 나옵니다. 이렇게. 이 친구 사업한다고 했더니 하다가 힘드니까 그냥 직장 생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알았어요. 왜 포기했는가. 이 마찰 전기가요. 이 안에서 이제 고무 벨트가 빙빙빙 돌 거 아닙니까? 이 안에서. 그때 나오는 마찰 전기를 이용하는데 날씨가 흐릴 때, 건조할 때 이게 다른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딱 팔아먹었는데 예를 들어 흐린 날 누가 이거 막 쓰는데 안 나와. 연락 올 거 아니에요. 이거 고쳐달라고. 그거 이제 미리 예측된 거예요. 네. 다시 지금 그 안에의 휴미디티, 그걸 지금 조절하는 걸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려고. 이거 신문에 한번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전화 온 거 이거 팔으라고. 근데 제가 보낼 수가 없어요. 이거. 왜냐면 보나마나 가면은 돌아올 거니까 쓰다가. 예. 여러분 잘 아는 3D 프린팅. 간단히 설명드리면 요 밑에 구조를 보시면 우리 기존의 3D 프린팅으로 이렇게 격자무늬로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기존의 3D 프린터로 이런 격자무늬 만들어가지고 세포를 키워야겠다. 최근에 여러분들 신문 본분들 아실 거예요. 왼쪽 귀바퀴가 없거나 뭐 한쪽 귀바퀴가 이걸 기형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은 이거 절단해내고 요거하고 똑같은 걸 붙여주잖아요, 지금요. 근데 지금은 어느 수준에 가 있냐면은 과거에는 폴리에틸렌 가지고 만들어서 붙여주고 뭐 이렇게 피부 때다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성형으로 했는데 지금은 몸 밖에서 왼쪽 귀하고 같은 사이즈로 우리가 3D 프린팅을 만들어 가지고 체외에서 조직을 키워서 갖다 붙이는 기술이 지금 완성된 겁니다. 정밀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자, 내 왼쪽 귀하고 만들어서 이런 걸 본따가지고 만들어 줬는데 1mm 정도의 정밀도가 차이가 났다. 알아봅니까?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예.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쪽은. 근데 문제는 이쪽에 귀바퀴를 만드는데 일반 3D 프린팅 방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귀바퀴를 세포를 집어넣어서 키우게 되면 이 구멍이 너무 큰 거예요. 보통 세포 크기가 얼마죠? 세포의 크기. 우리 적혈구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되죠? 약 5, 7 마이크론. 예? 마이크론. 근데 일반 3D 프린터는 그 정도의 홀을 갖다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더 정밀하게 프린팅을 한다든가 세포가 빠지지 않도록 나노 파이버를 연결해 주면 되겠잖아요. 중간중간에. 네, 그런 기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개발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3D 프린팅 하면서 나노세물을 중간중간에 집어넣는 거죠. 세포가 빠지지 않도록.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이걸 잘 연구하게 되면은, 이 장치를 잘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격자 무늬도 만들 수 있고요. 뭐 바이오 센서라든가 이런 데 적용될 수 있겠죠. 뭐 격자 무늬도 만들 수 있고, 만약에 인공 각막을 만들겠다 하면 방사용으로도 만들 수 있고, 인공 고막을 만들겠다 하면은 이런 스파이럴 구조로도 만들 수 있고, 뒤에 보시면은 이처럼 신경 도관을 만들겠다. 신경 도관. 신경 도관은 이 안쪽은 온라인. 이렇게요. 신경세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밖에는 서전들이
꿰맬 수 있도록, 수치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만들어야겠다. 투명하게 만들어야지. 조건이 거기에 응용에 따라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공정에서 만들 수 있는, 이렇게, 온라인 나노 파이버, 또 랜덤하게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이제 공정이 개발되면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솜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의료 쪽에서는 지혈시킨다. 수술 중에, 순간에.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가볍고, 잘 부풀리는, 물하고 접촉되면 확 부풀리는, 이러한 나노 파이버도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어디다 쓰냐면은, 여러분들 간암 환자들, 간암으로 들어가는 주 동맥을 차단시킬 때 혈관을 막아버리잖아요. 간동맥을. 혈관을 차단시키는데, 이런 것을, 조그마한 것을 멀리서 유도해서 거기다 집어넣으면은 탁 부풀리면서 혈관을 탁 막아버리겠잖아요. 그죠? 네, 그런 데 적용을 합니다. 재료에 대한 게 넘어가고요. 최근에 아까 소개하셨는데, 유방암 환자들, 거창에 막 신문도 나오고 그랬는데, 아직도 회사에서 안 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일부, 유방암 환자들이 절제하고 나면, 이게 모양을 복원시켜줘야 하잖아요. 복원시킬 때 정상적인 조직으로 복원되도록 하는 이러한 스캐폴드 관한 연구입니다. 유방의 모양도 유지하고 정상 조직으로 찾을 수 있게 하는. 여기에 이제 나노 기술들이 들어가는 거죠. 앞에 시간이 없어서 스킵했는데, 이 경우는 암에다가 나노 입자를 갖다가 이동시켜가지고 몸 밖에서 전자기장을 걸어가지고 나노 파티클, 입자를 가열시켜서 암을 죽이는 이런 연구. 언젠간 될 것 같아요. 상품화가. 전 세계에서 이거 연구들을 하고 있으니까. 박찬희 교수가 관심이 있어서 많이 하는데, 나노 입자를 갖다가 이동시키는 거죠. 자기장 이용해가지고 이동을 시켜가서 암 쪽으로 끌고 가가지고 몸 밖에서 에너지를 가해가지고 열을 발생시켜서 암을 죽인다든가 이런 연구들 저희 실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품화가 쉽지는 않겠죠. 왜? 혈액의 흐름을 거슬러서 올라가야죠. 어딘가 따라서 쉽지 않습니다. 이 방사 시스템에 저희들이 이제 폭 1m 이상의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가지고요. 이건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CO2 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흡착 이런 쪽으로도 많이 연구를 그동안 해왔고요. 최근에는 지금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새로운 걸 해야 되니까 교수들은 이렇게 스텐트를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난 다음에 암이라든가 뭔 이유에 있었든지 다시 이렇게 리스트레시스 다시 재협착이 오면 스텐트를 다시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환자가 또 돈 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지금 과제하고 있는 것은 본부처 사업으로 이렇게 재협착이 들어오면 몸 밖에서 전자기장을 걸어가지고 재팽창시키는 스텐트 저희들이 그걸 연구해가지고요. 기술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지금 스텐트로 쓰고 있는 이 소재가 타이타늄 니켈 형상기억 합금이 우리 체온에서 확장되는 도록 체온에서 확장될 수 있도록 티타늄하고 니켈의 합금 비율을 맞춰놓은 거거든요. 그걸 조금만 변화하면은 37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45도에서 확장되게 할 수 있습니다. 체온에서는 확장 안 되고 있다가 쪼그라져 들어오면은 몸 밖에서 에너지를 가해가지고 45도의 상변태 온도를 갖는 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와이어가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재수술 받지 않고 스텐트를 한 번 더 쓰려고 하는 겁니다. 기업에서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예?
제가 이거요. 특허 엄청 많이 해놨습니다. 재팽창쌤. 여기에 관계된 논문도 엄청 많이 해놨습니다. 기업 몇 군데 섭외를 했는데요. 관심이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더 팔아야 되는데, 이거 한 개밖에 못 팔잖아요. 응? 또 장치 들어가야지. 이런 괴리가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관상동맥 환자들 재협착돼가지고 등산하다가 쓰러지면 사망이에요. 헬기 날아가도 안 돼, 시간적으로. 예, 그죠? 근데 급한 환자들이 우선 혈액의 일부라도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제 지금 그쪽에 가장 시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마지막 차년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걱정이 돼요. 연구만 하고 끝날 것 같아가지고. 네. 이제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것이 파란 거거든요. 네, 외부에서 마그네틱 필드 열을 가하면 이게 빨간색만큼 이거 뭐라고 그랬죠? 레디얼 포스, 이게 팽창되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요 힘을 이용해 가지고 재팽창시키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네. 굉장히 특히 미케니컬 엔지니어들이 이 동식물의 구조, 뭐 감각기관, 또 이런 운동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소위 그 바이오미메틱스, 생체 모방공학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여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데 모든 길이 다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걸 찾아가는 거죠. 네. 보죠. 최근에 우리 박사 1학년 차가 제가 이제 일 시켜놨는데 이거 뭐라 그래요? 아이언클레드 비틀, 우리말로 딱정벌레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딱정벌레 중에 굉장히 잘 안 죽는 놈이 있어요. 트럭이 지나가도 안 죽어요. 얘가 몸 위로. 그래서 어떤 연구자가 이거 왜 안 죽지?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날개 쪽에 이 관절 구조가 기가 막히게 디자인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구조가. 그래서 트럭이 지나가도 살아요, 이게. 그래서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2020년에 네이처 저널 알죠? 굉장히 좋은 저널이잖아요.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보는 순간, 우리 이제 짠머리 굴리기를 좋아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강한 구조를, 이제 요 구조거든요. 이 논문에 이 관절의 이 구조가 트럭이 지나가도 죽지 않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잘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핵심 논문 내용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바로 스텐트에 적용하면은 스텐트의 요 망 구조에서 안 끊어져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서 요 구조를 갖다가 그대로 이제 미믹하면서 지금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 우리 머리로 대충 디자인한 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앞침을 디자인할 때는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그죠? 예를 들자면 헬리콥터 날개를 처음 디자인한 사람은 단풍나무의 씨앗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그건 유명한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논문이 나오면 보고 잽싸게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그랬더니 박사과정 학생 하나가 이것도 이번에 그 학문 후속 연구 됐거든. 2천만 원짜리 학생이. 걔는 뭘로 냈냐면은 이 구조를 이용한 십자인대 고정장치. 심사자가 볼 때는 이거 대단한데 아직 안 됐지만 선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항공모함 처음 설계자가 뭘로 출발했을까요? 헬리콥터는 단풍나무 씨앗, 네? 씨앗의 구조로 출발한 겁니다. 항공모함의 폭과 길이와 깊이가 처음 있어야 하잖아요. 어디서 출발한 것 같아요? 아시는 분? 황초롱 아까 있던데? 여학생이에요? 난 남학생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지금 창업지원단의 직원입니까? 창업했었습니까? 네. 근데 잘못 알았구나.
황초롱이라는 남학생이 창업은 학생을 착각해가지고, 예. 그 학생은 알고 있거든. 항공모함의 처음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예. 아시는 분 없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 예, 예. 교육이나 아니면 노화방 교육 아닐까요? 예, 정답 나왔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은 다 압니다. 성경 구약에 보면 노아방주의 폭과 길이와 깊이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큐빗이 1큐빗이 여기서 여기까지잖아요. 예. 그걸로 시작한 겁니다. 처음 디자인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디자인을 하니까 그건 알려진 사실이죠. 예. 물론 자연계의 이러한 구조나 메커니즘 가지고도 많이 설계들을 하고요. 요거 지금 우리 박사과정 학생이 사업해가지고 지금 잘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는 졸업을 의사가 별로 없어요. 돈 버는 데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죠? 그 친구가 개발한 건데, 아까 스텐트를 이걸 코팅을 하는데요. 제가 5분 남았는데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건 코팅하는 거고, 이건 이렇게 코팅을 해놓은 겁니다. 예. 식도 같은 경우에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자라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음식물 잘 내려가라고 이렇게 실리콘 코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 여기다 약물을 포함해가지고 항암제 같은 걸 집어넣기 위해서요. 전기방사로 한 나노포 기술을 적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아까 나노 섬유 만드는 이 기술을 해서 이 코팅을 두께를 하려면은 8시간 이상이 걸려요. 나노 섬유를 하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기업에서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기술도 양산을 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나노 멤브레인을 고속으로 빨리 코팅을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쪽에 하려면. 이 기업에서 쓰려면. 그때 우리 대학원생 하나가 원통형으로 노즐을 하나, 둘, 셋, 네 개 쏘고 여기 이제 안쪽에 물 내잖아요. 여기가 회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여기가 감겨버리는 거예요. 네 군데서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일반 방사로 같은 시간에 115 마이크로 두께, 10 마이크로 두께를 하는 것을 이 방법을 썼더니 약 120 마이크로. 몇 배죠? 12배. 예. 여기 이렇게 하는데 12시간 걸리는데 이렇게 하면은 1시간. 1시간이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기업에서 지금 붙어 있습니다. 이제 진짜 쓰려고. 스탠트 회사에서. 저희 사무관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간단한 아이디어로 이제 새로운 공정을 개발할 수 있는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데는 어떤 결과나 어떤 현상이 된 걸 보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아주 습관적으로, 발명 쪽에 이게 머리를 곤두세우고 있으면 발명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LDL, HDL 알죠? 뭐가 좋은 거죠? HDL이 좋죠. LDL은 로우 덴시티 콜레스테롤 중에서 몸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HDL은 20 나노미터보다 더 적고 사이즈가 LDL은 20 나노보다 더 크잖아요, 다. 그죠? 이걸 보는 순간에 나노 멤브레인 연구한 사람들의 이제 머리를 이제 굴리는 거죠. 그래, 20 나노를 만들면 이거 걸러버리겠네? 이 생각 하겠잖아요. 예. 근데 금방 되는 것은 아니고, 이거 20 나노 걸리다 보다는 혈구도 걸리고, 뭐, 큰 거 다 걸리잖아요. 혈소판도 걸러버리고,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지만, 이걸 보는 순간에 우리 아이디어는 낼 수 있는 거죠. 습관화되면. 어이? 얘는 20 나노미터 이하고 LDL 안 좋은 것은 더 크다고? 이거 필터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그죠? 예, 예. 항상 어떤 현상이나 어떤 결과를 보면은 아이디어에 집중. 제가 이 사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떻게든지 한타를 먹지 않으려고 치는 실제 장면입니다. 예. 근데 누가 아이디어를 내는데 집중하는가? 항상 생각하고 사는가? 그냥 대충 사는가? 이것은 비록 개발 연구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기업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려면 항상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되고요. 경영을 한다든가 어떤 관리 기관에 있어도 항상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사는 것이 좋은 성과를 낸다고 봅니다. 예, 오늘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잃어버린 대표적인 기회가 3개가 있는데요. 혹시 내년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 요건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회가 왔는데요. 실행을 안 하면은 맥없는 짓이에요. 우리 대학의 의과대학에 생화학 지금 정년하셨습니다. 굉장히 가장 선도적인 연구했던 분이에요. 그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 주 전공이 뭐였냐면은 이 스펌, 정자의 운동 뭐 이런 쪽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분한테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 선생님,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불임이 많습니까? 정자의 수가 줄어서 그런가요? 그랬더니, 아니래. 젊은 사람들이 환경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추진력이 약해져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정자의 추진력이 약해가지고 착상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불임이 많은 이유가, 남자들 원인에서는. 아, 그래요? 그러면, 정자에다가, 꼬리에다가 나노 입자를 결합시켜가지고, 몸 밖에서 자기장을 잘 변화시키면 꼬리 운동을 딱 올챙이처럼 움직이게 할 수 있겠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같이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하자고 해놓고 3, 4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디죠 여기가? 일리노이 대학에서 발표한 거예요. 이 논문을. 아이디어 똑같잖아요. 이 정자 꼬리에다가 전자기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나노 물질을 달아가지고 딱 헤엄쳐가게 하는 거예요. 네? 재밌죠? 네. 근데 이 아이들을 우리가 그 생화학교에서 배우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머리로만 스치고 같이 하자고 하면 말로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매가는 소리예요. 그죠? 네. 네. 마지막으로요. 제가 어제 책을 보니까 공기보다 무거운 기계는 하늘을 날 수 없다. 이거 켈빈이라고 하는 영국 학술원장이 한 말이거든요. 꽤나 오래된 얘기겠죠. 미국 특허청장까지 했던 찰스 주얼이라는 사람은 발명되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발명되었다. 앞으로는 특허 안 나온다 그 얘기잖아요. 특허청장이 하는 얘기가. 지금 그렇습니까? 아니죠. 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로버트 밀리켄요. 인간이 원자력을 활용할 가능성은 없다. 원자력 발전소 나오기 전에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삽니다. 이렇게 유명한 분들도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예. 많은 연구자들이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많은 기업 하시는 분들도 자기 생각에 빠져 있죠. 예. 그러나, 항상 길은 있고, 꿈도 있고, 독보적인 아이디어만 나오면 연구도 될 수 있고, 기업에서도 여러분들 충분히 가치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네, 제 외손녀인데요.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가지고 이 학교를 보냈습니다. 뒤에서는 안 보이겠지만 이 지난 저기 북이면에 있는 장승초등학교인데 혁신학교입니다. 한 학년에 10명? 네. 근데 학교를 보내놨더니 맨날 놀아요. 모심으로 다니고 뭐 들러 다니고 그냥 거기 놀더라고. 공부는 정규 교과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5시에 여기 차로 도착하면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럼 이 학교를 뭐들 보냈냐? 학원 보내려면 놀리지. 네? 근데 어려서부터 이게 자연 친화적으로 의외로 시골 출신들이 제가 이렇게 이 대학원생들이나 학생들 보면요. 아이디어를 더 잘 냅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그게 이제 발현이 안 됐을 뿐이죠. 좋은 부모 밑에서 교육을 안 받아서, 그죠? 예.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뭐 같습니까? 네, 제가 이 사진을 저한테 보내는데요. 제가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예? 이 녀석이 스마트폰으로 박스에다 달아가지고, 나 영화관에 갈 필요 없다는 거야. 영화관 가면 시커멓던 모양 캄캄하고. 그래가지고, 야 할아버지 피를 좀 닮았나? 예, 근데 그 정도로, 여러분들도 자식들 많이 다 키우잖아요. 너무나 공부 안 하신 게 좋습니다. 저 시골에서 중학교 들어갈 때요, ABCD 안 배우고 들어갔거든요. 우리 때 안 배웠어요. ABC 모르고 들어갔어요, 진짜로. 대부분 저뿐만이 아니고. 그래도 문제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하는 거죠. 예, 시간이 없어서요. 이 센터는 이제 뭐 많은 장비들이 들어와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와 보시고, 또 이 센터가 220억 정도로 이번에 선정이 돼가지고요. 이제 두 개 센터가 되면 저는 이제 나가고, 여기 우리 여기 있는 젊은 여기 있는 학생처럼 생겼잖아요. 네, 박찬희 교수가 이제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 이 스탠트를 비롯한 중재적 의료기기 사업에 이제 정말 메카로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아까 5분에 시작했는데 5분에 오늘 2시간을 꼭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서 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예, 질문 뭐 하나 정도만 받겠습니다.